제 주변에 평생을 건강하게 관리해 오신 75세 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던 그분이 어느 날 자식들의 권유로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모를 병을 미리 찾아내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검사를 위해 이틀 동안 장을 비우는 독한 약을 드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그분은 정작 검사실로 향하던 복도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생 건강하시던 어르신이 낙상사고로 고관절을 다치셨고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암을 찾으려던 그 간절한 노력이 오히려 걷는 즐거움이라는 삶의 가장 큰 행복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안타까운 일이 김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70세가 넘은 당신의 몸은 30대와 40대의 쌩쌩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날의 우리 몸이 세차게 몰아치는 폭포였다면 지금 당신의 기력은 은은한 달빛 아래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심장과 신장의 기능은 젊은 시절의 절반인 50에서 60% 정도의 힘으로도 정직하고 조심스럽게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정성스레 빨고 말려 결이 아주 가늘어진 고운 비단과 같이요. 이 여린 비단 위로 30대에게나 맞는 무거운 검사들을 쏟아붓는 것은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삶의 결을 찢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을 미리 발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을 무리한 검사로 망가뜨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지켜줄 아주 소중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은 시니어분에게 전달되어 김 어르신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선한 영향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한 줄은 이 영상이 널리 퍼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끝까지 듣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좋고 주변에 무리한 검사 후 고생하셨던 지인의 사례를 짧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앞서 김 어르신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면 왜 병원에서는 자꾸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병원의 거대한 시스템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병원이라는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장비들을 운영하는 거대한 산업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MRI 한 대, CT 한 대가 수입차 몇십 대 값보다 비싸지요. 이 고가의 장비들은 가만히 세워둘수록 손해입니다. 계속해서 가동되어야만 병원의 경영이 유지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즉 시스템 자체가 더 많은 검사를 권할 수밖에 없는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의사 선생님들의 방어 진료에 있습니다. 의사들도 사람입니다. 만약 70대 어르신에게 이 검사는 무리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맙시다라고 했다가 0.1%의 확률로 나중에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의 원망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모든 검사를 다 권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당신의 삶의 질보다는 병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법적 안전망이 우선순위가 되는 서글픈 현실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70세 이후의 우리 몸은 30대나 40대 시절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신장이 세차게 쏟아지는 강물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오랜 가뭄을 견디며 조용히 흐르는 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심장과 신장, 간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은 젊은 시절 대비 50%에서 60%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장이 아닙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아껴 쓰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여린 상태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수십 년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고풍스러운 태엽시계처럼 자기만의 속도로 정직하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병원의 표준 수치는 대개 3, 40대의 팔팔한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여린 태엽시계를 최신 디지털 시계의 속도에 맞추려고 억지로 태엽을 감는 순간 시계는 멈추고 맙니다. 병원은 당신의 수치를 보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병원에서 하라니까 라는 이유로 내 몸의 여린 결을 무시한 채 검사대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병원의 시스템이 당신의 기력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내 몸의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선별한 것들입니다. 병원의 이윤이나 방어진료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평온하고 품격 있게 지키기 위해 잠시 미뤄두거나 정중히 거절해도 좋은 것들입니다. 5가지 검사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30대나 40대에게 이 검사는 암을 미리 발견하는 고마운 수단이지만 70세가 넘은 당신에게는 때로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몸의 장기를 수없이 행권해 결이 가늘어진 고온 비단에 비유해 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70대의 장벽이 바로 그렇습니다. 30대의 장이 탄탄하고 신축성 좋은 고무 튜브 같다면 당신의 장은 오랜 세월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며 제 역할을 다해온 아주 얇고 투명해진 비단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정해 보이셔도 속의 결은 그만큼 여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대장 내시경이 70대에게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검사 그 자체보다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드시는 그 독한 장 세척제 기억하시나요?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속을 비워내는 과정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고역입니다. 그런데 70대의 신장은 젊은 시절 대비 그 기능이 50%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힘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강제로 장을 비워내면 몸속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며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어르신처럼 검사를 받기도 전에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기운이 다 빠져 쓰러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검사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가슴 아픈 상황은 검사 도중에 발생합니다. 내시경은 가늘어 보여도 사실 딱딱한 기계 장치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진 70대의 여린 장벽은 이 기구가 살짝만 스치거나 공기를 넣어 부풀리는 압력만으로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천공, 즉 장에 구멍이 나는 사고입니다. 30대라면 수술로 금방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70대의 몸의 장천공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찢어진 틈으로 오물이 흘러나와 온몸에 염증이 퍼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를 고치기 위한 대수술을 견디기엔 당신의 기력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립니다. 병을 찾으려다 오히려 수술대 위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검사를 아예 포기하고 불안해하며 살라는 말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내 몸의 결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순서입니다. 굳이 무거운 기계를 몸속에 넣지 않아도 되는 분변 자멸 검사, 즉 대변 검사를 먼저 하십시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1차적인 안부 인사가 됩니다. 여기서 이상이 없다면 열인장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내시경이라는 험난한 길을 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은 원칙에 따라 70세에도 내시경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병원의 시스템이고 방어 진료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내 장은 지금 가늘어진 비단처럼 여려져 있고, 내 신장은 젊은 시절의 절반만큼만 힘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리하게 장을 비우고 딱딱한 기계를 몸에 넣는 대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드러운 검사부터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장기들이 무리하지 않게 배려하는 가장 품격 있는 건강 관리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두 번째 검사는 우리가 몸속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흔히 찍는 조영제 CT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병원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약물을 넣고 찍어야 합니다 라는 권유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몸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소중한 정수기, 신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70대의 장기를 여린 시냇물에 비유해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70세가 넘은 당신의 신장은 30대 시절에 쌩쌩하던 강물에 비해 그 힘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기능이 대략 50%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내온 신장이 이제는 조금 쉬어가며 자기만의 속도로 조용히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신당의 모습을 오랜 세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작고 귀한 필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T 검사를 할 때 혈관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고 넣는 조영제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신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끈적하고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힘찬 강물이라면 그 같은 약물을 금방 씻어 내려보냈겠지만, 지금처럼 조용히 흐르는 여린 시냇물에 이 진한 약물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시냇물이 순식간에 탁해지고 흐름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조영제 유발 신병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발로 멀쩡히 걸어 들어갔는데 검사 한번 받고 나서 신장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남은 여생을 매주 몇 번씩 병원을 찾아 인공신장기, 즉 투석에 의존하며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중에 천식이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런 예민한 호흡기를 가진 분들에게 조영제는 때로 숨기를 막는 자객이 되기도 합니다. 약물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하게 반응하면서 기도가 퉁퉁 부어오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70대의 여린 폐와 신장이 이 갑작스러운 질식의 순간을 견뎌내기란 참으로 힘겨운 일이지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자꾸 이 위험한 조영제 검사를 권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영제를 넣어야 사진이 훨씬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의사 선생님들도 진단하기가 편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의 선명함을 위해 당신의 신장과 숨기를 담보로 잡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지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CT를 찍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내 신장이 지금 이 약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조영제를 넣지 않는 비조영 CT나 초음파 같은 안전한 우회로를 택하십시오. 사진이 조금 덜 선명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숨길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숫자나 사진 한 장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병원의 효율성보다 내 몸의 평온함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나도 다음 검사 때 조영제를 써야 한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제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민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중심, 심장의 안부를 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심장이 튼튼한지 보려면 좀 뛰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 러닝머신처럼 생긴 기계 위를 걸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운동 부하 검사라는 것인데요. 이 검사를 앞두고 많은 분이 내가 아직 이 정도는 뛸 수 있어 라며 젊은 시절의 기운을 떠올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70세가 넘은 당신의 심장과 혈관은 마치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고풍스러운 태엽시계와 같습니다. 자기만의 속도로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가고 있는 참으로 귀한 시계이지요. 사실 70대의 심박출량이나 혈관의 탄력은 30대 시절과 비교하면 대략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맞춰 태엽이 조금 부드러워진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풍스러운 시계의 성능을 시험하겠다고 갑자기 태엽을 아주 빠르게 끝까지 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팽팽해지다 못해 결국 툭 하고 끊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기계 수치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게 만들지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요동치고 열해진 혈관은 그 압력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한계치까지 팽팽해진 검은고 줄처럼 버티던 뇌혈관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뇌출혈이나 심장 근육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급성 심정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확인하러 들어갔던 검사실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70대의 여린 몸에게 이런 극한의 시험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뛰라고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한계점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기준에서는 그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도박대에 올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중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굳이 숨이 차오르게 뛰지 않아도 심장에 안부를 묻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심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심장 초음파 검사나 피 한 방울로 심장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뛰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 몸의 태엽이 얼마나 열여져 있는지, 내 혈관의 결이 얼마나 가늘어져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무리한 채찍질로 심장을 놀라게 하기보다 지금처럼 평온하게 박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70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꼭 드려야 할 암 검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우리 나이대가 되면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때마다 혹시 내 몸속에 나쁜 녀석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구석구석 다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속에 새로 생겨난 작은 변화들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70세 이후 우리 몸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암세포들을 숲속에서 조용히 겨울잠을 자고 있는 작은 다람쥐 같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녀석들은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평생 잠만 자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이 깨우지만 않는다면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그저 조용히 우리와 동행할 친구들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의학적으로도 70세가 넘어 발견되는 전립선 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것들은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암이 무섭게 번지는 산불 같았다면 지금 우리 나이의 암은 아주 천천히 타는 촛불 같다고는 할까요? 그런데 이 잠든 녀석들을 굳이 깨워서 확인하겠다고 날카로운 바늘을 찔러 조직을 떼어내고 무리하게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득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을 찾아내기 위해 받는 조직 검사 자체가 우리 몸에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검사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70대의 여린 면역력은 그것을 회복하느라 가진 기력을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암을 찾아낸 뒤에 시작되는 치료 과정입니다. 복한 항암제나 커다란 수술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암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암을 고치려다 기운이 다 빠져서 정작 좋아하던 산책도 못 가고 맛있는 음식도 못 드시게 된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70세 이후의 건강은 병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작은 결점들과도 평화롭게 악수하며 오늘 하루를 얼마나 즐겁고 품위 있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암의 씨앗이 보이면 무조건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자고 권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것이 병원의 시스템이고 의사들의 의무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의 수치는 보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맞이하는 그 소중한 일상의 풍경까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암을 대하는 조금 더 너그러운 지혜를 권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차단해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컨디션을 살피며 조용히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억지로 잠든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소동을 피우기보다는
내 몸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치들, 바로 혈압과 혈당 검사에 담긴 뜻밖의 위험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아침 거실에 앉아 혈압계나 혈당계를 들여다보며 오늘은 왜 이렇게 높지? 하고 가슴을 졸이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젊은 사람처럼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숫자를 맞추는 것이 건강의 전부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70세가 넘은 우리 몸에게 약간 높은 혈압과 혈당은 어쩌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고마운 버팀목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70대의 혈압과 혈당을 오랜 세월 자리를 잡아온 고택의 기둥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집이 무너지지 않게 살짝 기운 채로 자리를 잡은 그 기둥 말입니다. 이 기둥을 요즘 지은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똑바로 세우겠다고 억지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집 전체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기준인 혈압 120에 80, 혈당 1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치를 억지로 낮추기 위해 약을 세게 쓰다 보면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온몸에 힘이 빠지는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가장 무서운 순간은 바로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날 때 찾아옵니다. 뇌로 가야 할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사형 선고만큼이나 무섭다는 낙상 사고입니다. 70대의 대퇴부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무려 2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누워버리면 폐렴 같은 합병증이 찾아오고 다시는 예전처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숫자 몇 단위를 낮추려다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한 건강관리일까요? 70세 이후에 우리 몸은 뇌로 피를 보내기 위해 스스로 혈압을 조금 높여두기도 하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혈당을 조금 넉넉히 잡아두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찾아낸 최후의 생존 전략이자 지혜입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표준 수치를 강조하며 더 센 약을 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가장 안전한 수치는 내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요. 무리하게 젊은이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 내 나이에는 조금 넉넉한 수치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구나 라고 너그럽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검사들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부터 조영제 CT, 운동 부하 검사와 과도한 암 선별, 그리고 엄격한 수치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70세가 넘은 여러분의 여린 몸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찾아내고 더 많이 고치는 채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의 고운 결을 존중하며 무리한 욕심을 내려놓는 비움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병원의 시스템은 여러분의 삶보다는 숫자를 먼저 보고 의사 선생님들은 원칙과 책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차가운 진단서 종이 한 장에 다 담길 수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나 사랑하는 이들과 걷는 산책길 같은 소중한 일상이 그 어떤 완벽한 검사 수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 몸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기보다
내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 먼저 살피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품격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가장 정중한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가 알고리즘을 타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글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검사 결과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숫자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평온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볕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보약이 되길 빌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